안녕하세요. 준성갑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하네요.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이번 주에 휴가도 다녀왔고 백신 1차 접종도 맞았습니다. 피로감이 느껴지는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살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숙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11월 말 정도는 되어야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는 10월 정도는 되어야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업로드가 늦는 게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8월 1일인데 앞으로도 그렇고 이번 8월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약속드린 대로 몬테카를로 결과를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야 될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올렸던 영상으로 몬테카를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를 하셨어도 이 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상위 25%, 50%, 75%가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시장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니까 상위 25%의 결과를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 이러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상위 50%면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어요. 이 상위 퍼센트는 분포를 바탕으로 만든 건데 표만 봐서는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이 상위 25%, 50%, 75%가 현실에서는 어떤 시장을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어느 정도를 기대 수익으로 잡는 게 타당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수 추종 QQQ, QLD, TQQQ 투자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겠습니다. 결국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레버리지를 설명할 때에도 상위 25%, 50%, 75%가 무슨 얘기인지 바로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무튼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세운 목표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상위 몇 퍼센트 나와 있는 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몬테카를로 결과를 표로 정리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몬테카를로 결과를 읽으려면 통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몬테카를로는 표준 편차 내에서 평균에 수렴하는 무작위 숫자를 뽑아냅니다. 이것 때문에 명확한 정답을 콕 집어서 찾는 방식은 아니지만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릴수록 평균에 수렴하듯이 구하고자 하는 값의 근사치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들은 미래 나스닥 지수를 정확히 예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면은 우리가 주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30년 뒤 나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 속할 것이다 라는 주장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레버리지별로 나스닥 지수에 30년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의 근사값을 구하고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접근을 한 거죠. 지금 보시는 이 표를 분포도로 표현을 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9가지 레버리지 배율마다 3,000회씩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구한 최종 자산들의 분포를 나타낸 겁니다. 모든 차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차트의 양쪽 끝에서 급격하게 오르는 것이나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약간 이런 모양새인데 이것들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들입니다. 우측 끝에서는 나스닥이 별다른 폭락 없이 30년 내내 상승했다거나 7,200일째 되는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상승만 연달아 일어나는 등 현실성이 없이 상승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죠. 반면 좌측 끝에는 나스닥이 30년 내내 하락하고 있거나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지구의 운석이라도 떨어진 것 마냥 비현실적인 하락이 연달아 일어난 것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중앙에서는 완만한 분포를 보이지만 양극단에 가서는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따라서 몬테카를로 결과를 받아들일 때는 이 양쪽 끝에 있는 극단적으로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인 결과는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근사치와 거리가 멀어서 유의미한 결과로 채택할 수가 없는 거죠. 대체로 상위 10%, 하위 10% 정도부터 다른 분포들과 차이가 심하게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하고 근사값에 가까운 시뮬레이션 결과는 대부분 상위 25%에서 75% 구간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표나 이 분포도는 아직 운용수수료랑 양도소득세를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ETF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죠. 그러나 지수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운용수수료와 양도소득세를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몬테카를로
몬테카를로 결과도 나스닥 종합지수의 평균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나스닥 1배 레버리지의 결과는 사실상 나스닥 종합지수 그 자체의 몬테카를로 결과로 보셔도 무방한 거죠. 이런 점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나스닥 1배 레버리지를 가지고 나스닥 종합지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상위 50%가 있죠. 1000달러에서 시작해서 30년 뒤에는 17,506달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수는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나스닥 지수의 결과가 궁금하다면 이거를 단위만 바꿔주면 됩니다. 성장률은 동일하니까요. 그러면 1000포인트에서 시작한 나스닥 종합지수가 30년 뒤에는 17,506포인트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성장세를 현재 2021년 나스닥 종합지수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을 15,000으로 잡고 2051년 나스닥 종합지수를 계산해보면 약 17.5배 상승한 262,590이 된다는 걸 추정할 수 있죠. 지금 나스닥이 15,000인데 26만 스닥을 찍는다고 하면 그 과정에 어떤 하락이 있더라도 모아갈만 하겠죠. 그런데 2051년 나스닥 종합지수가 26만을 찍는다는 것은 근사값을 말한 것 뿐이고 당연히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높거나 이것보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분포도에 따라서 현실성 있는 범위인 이 안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몬테카를로 결과에 따르면 나스닥 1배의 7,200 거래일 성장률은 상위 25%가 34.9배, 상위 75%가 8.3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현실성 있는 범위 내에서 나스닥 종합지수는 7,200 거래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약 30년이 지나면 아무리 못해도 8.3배를 넘을 거고 아무리 잘해도 34.9배 이하의 성장을 보일 거라는 말이죠. 어디까지나 현실성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벗어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있었어요. 닷컴버블 최고점일 때가 그랬고요. 아무튼 상위 50%인 약 17.5배의 성장률은 근사값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몬테카를로 결과를 이렇게 표로 정리해보면 레버리지마다 예상 범위를 구할 수가 있고 상위 50%에서 중앙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달라지더라도 결국은 이 중앙값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 수익을 생각해야겠죠. 나중에 운용수수료와 양도소득세까지 반영을 해주면 QQQ, QLD, TQQQ의 예상 수익을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상위 25%에서 75% 여기 구간은 현실성 있는 범위라는 건 납득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례적인 양쪽 극단을 채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상위 25%, 50%, 75%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현실적인 체감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스닥 사상 최고의 버블과 최악의 폭락을 몬테카를로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닷컴 버블을 좀 말씀드리자면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에 있었던 이 급격한 상승을 말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로그 스케일인데요. 나스닥이 시작했을 때 여기 100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100포인트가 1971년 2월 5일이었어요. 이 100포인트에서 7,200 거래일이 지난 1999년 8월 4일, 이때는 2,540포인트가 됐습니다. 지금 노란색 영역으로 걸쳐져 있는 부분까지가 7,200 거래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나스닥은 25.4배의 상승을 했죠. 이거는 몬테카를로 결과로 해석을 하자면 상위 35%에 해당하는 결과입니다. 후반에 접어들면서 닷컴 버블의 영향을 받아 상승장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닷컴 버블의 정점에 도달하기까지 약 7개월이나 남아 있었고 1999년 8월 4일까지 보여준 이 상승은 근사값이었던 17.5배보다 높았을 뿐이지 25.4배 상승은 상위 35%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대응이 필요 없을까요? 이런 해석은 상위 35% 정도의 상승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지 현실적이라고 해서 실제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가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결국 시장은 평균과 근사값으로 수렴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적지 않은 하락폭을 겪어야 하죠. 그렇다면 나스닥 버블 최고점에서 7,200 거래일 전을 보면 어떨까요? 1971년 9월 14일 당시 나스닥은 109포인트에 불과했지만 7,200 거래일 후에 2000년 3월 10일이 되자 나스닥은 닷컴 버블의 정점을 찍으면서 5,04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무려 46.3배가 오른 것이죠. 이러한 상승은 몬테카를로 결과에서 상위 17%에 해당하는 결과입니다. 현실적인 범위였던 25%인 34.9배 상승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죠.
이런 현실성 없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으니 당연히 평균 회귀할 수밖에 없었죠. 딱 지지선까지 이렇게 폭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평균에 수렴하는 겁니다. 제가 이 정도 사례를 보여드렸으면 상위 17%, 상위 25%, 그리고 35%가 어느 정도의 상승을 말하는 것인지 체감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이 상위 25%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결과표를 보고 기대 수익을 상위 25%로 잡는 행위는 지금으로부터 30년 뒤에 나스닥이 닷컴버블급의 상승장 끝자락에 있는 것을 기대한다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확률적으로도 30년 뒤에 시장이 정확히 어떤지 맞출 확률도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위 50%인 그 근사값을 기대 수익으로 잡는 게 현명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상위 75%, 그러니까 하위 25%가 어느 정도의 하락을 말하는 것인지 알면 위아래 정확하게 체감을 할 수가 있겠죠. 나스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닷컴버블, 서브프라임 모두 투자 초기에 겪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저점 매수의 찬스죠. 그런데 닷컴버블도 겪고 은퇴할 때 돼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최저점 한가운데서 마감하는 걸 들 수가 있겠죠. 30년을 장기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끝에 가서 하락장들이 펼쳐지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의 서브프라임 최저점은 2009년 3월 9일인데요. 이로부터 7,200거래일 전은 1980년 8월 25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나스닥은 7배 성장했습니다. 이는 몬테카를로 결과에서도 상위 75%인 8.3배보다 하회하는 결과이며 상위 80%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하위 20%의 결과라는 겁니다. 만약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하락에서 살짝 벗어나 회복하고 있는 중간 지점에서 바라본다면 2009년 9월 22일을 잡을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7,200거래일 이전을 보면 1981년 3월 12일부터 약 10.73배 상승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건 상위 66%의 결과에 해당을 하죠. 단순히 25%에서 75%로 볼 때는 66% 정도면 보통보다 약간 나쁜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실제 사례로 이렇게 몬테카를로 결과를 해석해보면 30년 전에 몰빵 투자를 했는데 닷컴버블을 그대로 쳐맞고 은퇴하는 시점에서 서브프라임에서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보기 드문 사례죠. 그만큼 상위 50%에서 조금만 내려와도 굉장히 나쁜 편에 속하는 상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점 때문에 실제 사례를 무시하고 몬테카를로 결과표만 보면 상위 35% 정도를 기대 수익으로 잡고도 시장은 우상향하고 나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다며 스스로가 겸손하게 기대 수익을 잡은 줄 아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상위 35%는요. 5년에 걸쳐 만들어진 닷컴버블이 터지기 7개월 전과 맞먹는데도 말입니다. 따라서 몬테카를로 결과는 현실과 대조해서 살펴보아야 하고, 그럴수록 상위 25%에서 75%의 범위가 말해주는 건 그냥 현실성이 있냐 없냐를 말해주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기대 수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상위 50%인 중앙값입니다. 이 값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몬테카를로 방법에 어울리는 결론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투자자가 단순히 미래를 낙관적으로 본다고 해서 상위 25% 정도까지 기대를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낙관적, 보수적, 비관적이라는 말은 제가 시뮬레이션 하고 나서 나온 결과들에 단순히 구간을 나누기 위해서 붙인 이름에 불과합니다. 주식시장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투자자라면 누구나 믿는 기본적인 전제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시청자분께서 나는 남들보다 더 강하게 확신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몬테카를로 결과를 보고 기대 수익을 잡을 때는 나스닥 종합지수이든 레버리지 ETF든 여기 있는 상위 50% 있죠? 중앙값을 갖고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봤어요. 이걸 보시니까 어때요? 상위 몇 퍼센트 얘기하는 게 실감이 되시나요? 자, 마무리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우리들의 미래는 조금 더 낙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몬테카를로 역시 과거의 50년간 나스닥의 일일 수익률 분포를 바탕으로 무작위 수익률을 발생시켜서 재구성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 50년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향후 나스닥이 움직일 경우에는 훨씬 낙관적인 수익을 장기간 유지하고도 폭락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50년 동안 나스닥의 평균 수익률과 표준 편차는 이랬지만
앞으로 30년의 나스닥이 기존과는 전혀 다른 표준 편차와 평균값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뒤에 가서 나스닥 총 80년을 가지고 표준 편차와 평균값을 구한다면 이게 과거와는 달라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원인으로 저는 가속화되는 기술 발전과 끝을 모르고 달리는 양적 완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영상으로 좀 다루도록 하고요. 아무튼 우리들의 미래가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몬테카를로 결과를 받아들일 때는 중앙값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본인이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상위 25%까지 바라본다, 그런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영상 초반에 얘기했죠. 이 상위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죠. 어떠세요? 좀 체감이 되실까요? 만약에 좀 실감하셨다면은 대성공이고, 그렇지 못했다면 제 능력 부족이겠죠. 제가 댓글로 질문 주신 분들은 한 명도 그냥 넘긴 적이 없어요. 제 힘이 닿는 데까지는 답변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도 궁금하신 점이 남아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